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진행입니다. 예, 더치아라 TV 이제 주중 결산 좀 하고요. 근데 요번 주중에는 정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그 심재학 단장 와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주중 시리즈 결과는 이미 그 흘려는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서 가장 큰 소식. 예. 참 왜 한화는 감독들하고 엔딩이 매번 이런 식인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수베로 감독 경질 소식서부터 좀 들려드리면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리뷰도 하고 리뷰 끝나면 프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재원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염감에 도대체 그 네 달이 내나 전생에 네 달이 내나가 틀림없어요. 연경엽 감독은 뭔가 다리에 한이 맺히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부터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베로 감독 경질 및 최원호 신인 감독 임명서부터 한번. 이 뉴스가 근데 또 사실은 이제 어저께 목요일 또 이제 종합적인 정리기도 해요. 겸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전격적으로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경질하고 신임 사령탑으로 최원호 2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전현민 기자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한화는 어제 수베로 감독과의 결별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팀이 2년 연속 최하위, 올해도 9위에 머물자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로사도 케네디 코치 역시 수베로 감독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저거야 당연한 수준이겠죠. 시즌 도중 감독 대행직을 맡았다가 이듬해 사실 최원호가 언젠가 감독을 할 줄은 알았어요. 오늘 SSG전부터 1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수베로 감독이 마지막으로 팀을 이끈 삼성과 경기에서 한화는 투타 조화를 이루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3대0으로 앞선 6회 노시환이 솔로포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노시환은 최근 2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사실 요즘 한화가 상승세기 때문에 대체 선수로 합류해 KBO 리그 데뷔전을 치른 외국인 투수 산체스는 4이닝 무실점으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NC는 에이스 구창모의 KT가 정말 큰일 났어요. 소용준마저 시즌 아웃 됐죠. 구창모는 7회 원아웃까지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5안타 1실점 5투로 시즌 7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LG는 임찬규의 6이닝 무실점 5투와 오스틴의 결승타로 키움을 눌렀고 저게 결승점이 될지 몰랐습니다. SSG는 3대3으로 맞선 9회 박성환의 2타점 적시타로 기아를 잡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잡고 2연승을 올렸습니다. 6대6으로 맞선 연장 10회 투아웃 1루에서 두산도 결국 루징 시리즈 됐죠.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BS 전영민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위 쓱 2위 롯데 3위 LG 여기는 이제 계속 굳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봐 이제 게임 차는 뭐 반 게임 뭐 이런 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시리즈 그 주중 시리즈 좀 정산부터 해보자면 LG가 위닝, 롯데가 위닝, 이제 기아가 루징이에요. 이제 쓱한테 그 양현종은 이겼는데 앤더슨하고 윤영철이 지는 바람에 근데 이게 사실은 윤영철이 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제 문제는 앤더슨이었죠. 왜냐면은 이날 그 맥커티가
이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예, 이날 이건욱이 대체 선발을 뛰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앤더슨이 더 일찍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는 이때 좀 꼬였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키움이 이제 최원태가 나왔던 날은 그러니까 키움이 이게 참 저도 그런 게 그 전날 한 이닝에만 9득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는 뭐라도 홀린 듯이 또 이제 사실 엔간하면은 경기에서 무득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 1대 0으로 끝났어요. 예, 그래서 키움이 참 이 들쭉날쭉하는 타격, 예,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참 키움은 그게 또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삼성은 솔직히 뷰캐넌, 원태인, 수아레즈 사실상 1, 2, 3 펀치인데 이걸 내고도 한화한테 루징을 당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LG를 만나게 되는데 글쎄요, 예, 삼성이 진짜 제일 좋은 펀치를 내고도 뭐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또 방망이가 확 죽어버리는 예, 이런 모습이었고 한화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한화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당분간은 최하위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KT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명백한 상승세인데 뭐 아무튼 저도 얘기 한 번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테스트 야구 할 거냐. 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경질 시점이 이때냐라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이미 준비된 감독이 있다고 수베로가 몰랐을 리도 없고 그 한화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한테는 준비된 감독이 이미 있다. 그러면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한화 프런트에서 좋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까지만 좀 해달라라든가 뭐 아니면 진짜 6월쯤 됐는데 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연패를 해갖고 또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다든가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팀이 좀 점점 손발이 맞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질을 한다. 그러면 수베로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다선 치더라도 이게 잘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아마 이런 이미지만 나올 겁니다. 이 팀은 잘 되든 못 되든 결국 그냥 자기들 속칭 자기들 꼴리는 대로 그냥 막 하는구나. 이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좋을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 수베로 감독이 특히 제가 시즌 시작할 때부터 올 시즌 시작할 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면 차라리 그때 뭔가 칼을 뽑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참 또 팀이 어느 정도 손발 맞을 때 야 다 나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리고 아무튼 쓱 첫날은 지나 싶었더니 이튿날 3일날 예. 아무튼 징그럽게 이깁니다. 징그럽게. 예. 자 그리고 NC 예.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은 KT 만나는 팀들은 정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야 KT 다 잡자 이렇게 담벼들 것 같습니다. NC가 지금 주중에선 유일하게 수입을 했죠. KT는 반면 수입패를 했고 예. 지금 보니까 그 개막전 때 너무너무 좋았던 벤자민 이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야수들 전부 자빠져 있고 소영준이 조기 강판 됐을 때 왜 저래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영준이 처음 쉬었을 때는 어깨 근육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가 나간 거예요. 예. 뭐 사실상 토미존 서저리인 거죠. 예. 그러면 토미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하도들 많이 아셔서 이 수술 받으면 무조건 1년간은 최소 1년간은 재활입니다. 그러면 소영준은 올 시즌은 물론이고 올해 겨울 그리고 아차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게 빨라봐야 5월 아니면은 내년 6월. 예. 재활이 만약에 재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쭉 재활을 하다가 아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 2, 3, 4단계. 그러면 아파. 그럼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만 했다면 선수들이 그냥 아주 치를 떠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1, 2, 3, 4단계 갔는데 4에서 아파. 그럼 3부터 하자. 이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1, 2, 3 했는데 4에서 아파. 그럼 다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뭐 누군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해야 되는 수술이다. 예, 그렇긴 한데
그게 또 하필이면 토미존이라는 게 이러면은 진짜 KT는 모르겠어요. 당분간 답이 없죠. 이렇게 되면 그죠? 예. 물론 이제 그나마 투타 중에서 나은 게 투수 쪽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조건이 뭐냐? 벤자민이나 슐서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연패 스토퍼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영표, 엄상백, 배재성이라도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 선발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소용준 빠져버리고 벤자민 이렇게 해롱해롱 되고 있고 야수들은 누구 돌아오면 또 누구 다치고 누구 돌아오면 또 누구 다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KT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제 좀 2년 동안 무리한 게 아닌가. 그게 WBC하고 맞물려 갖고 올해 빵빵 터지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런 판단이 든다면 올해는 KT야말로 한번 좀 리셋한다는 기분으로 해도 사실 KT가 뭐 예를 들어서 올 시즌 최하위를 한다선 치더라도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래 한번 쉬어가는 해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처럼 계속 이게 최하위가 지속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만 KT 같은 경우는 그 고민도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제가 너무 야 무슨 5월 중순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KT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 한 3년간은 KT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빡세게 달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한 번쯤은 중간에 좀 쉬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익산에 있는 이군들, 퓨처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미래 자원들도 좀 미리 발굴을 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탱킹을 하면 안 됩니다만 팀 상황이 이럴 때는 탱킹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럼 또 이제 또 좋은 신인 또 이제 또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고민도 아마 KT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한화는 참 왜 경기를 할 거면 더 빨리 하던가요? 아니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하던가요? 그때까지는 수베로한테 맡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이제 한화가 시즌 초에 또 헤매고 있을 때 이미 좀 어느 디데이를 잡아놓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예, 왜 이렇게밖에는 진짜 이거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었냐? 꼭 이랬어야만 했냐? 예, 이 생각밖에는 좀 들지가 않아서 좀 씁쓸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저께 경기 전적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화요일하고 수요일 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근데 화요일, 수요일도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 도대체 염감에 네 달이 내나 야구 어디까지 이게 될 것인가? 사실 LG가요. 키움하고 시리즈에서 위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 그랬고 화요일 날도 그랬고 수요일 날도 그랬고 중간중간마다 팬들한테 턱턱턱턱 걸리는 부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무사출로 했는데 또 도로하다가 죽었죠. 예. 심지어 오지환이 죽었어요. 예. 이건 상당히 타격이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LG에서 그래도 기동력 하면은 오직 기동력만 있는 건 신민재고요. 예. 사실 제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야구를 무모하게 하냐. 인터뷰할 때도 나는 그래도 무조건 뛰어야 된다. 당연하지. 네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응?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때도 그랬어요. 그 화요일 날 끝내기 할 때도 제가 야구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같이 본 이제 지인들이 그 기억을 하는데 저 왜 안 치는 거야? 또 볼넷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치라고! 그랬는데 쳤는데 그게 내 안타가 되면서 끝내기가 된 거거든요. 자기 역할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신민재도. 그냥 나는 대주자로 나와서 나는 무조건 뛰어야 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쟤는 나오면 무조건 뛰는구나. 이미 드러내놓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그런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해요. 염감은. 예.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김윤식이 푹 쉬고 나와서 꽤 잘 던지고 있었어요. 예. 러셀한테 3루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1대 0이었으니까 야 윤씨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해볼래? 이게 난 거지. 거기서 바로 내려버리고 정우영을 올린다. 자 그럼 뭐냐? 이거 1대 0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압박감인 거거든요. 아무리 개투가 좋고 뭐 날다 긴다 하더라도 그런 무모한 야구를 자꾸 한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요. 100대 0으로 이기든 1대 0으로 이기든 이기면 장땡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결국 사달이 납니다. 상당히 위태위태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염감은. 그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박용택마저도 절레절레 한숨을 쉬었던 바로 그 장면 뒤에 끝내기 요거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는 걸로 할게요. 녹음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심상치가 않네요.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그리고 오늘 팟캐 버전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저희 양이가 저한테 쓰고 오더니 주인님 안녕? 하고 제 얼굴을 확 긁고 도망갔어요. 망할 것이. 그런 사정이 있어 그렇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정말 이제 키움 양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당겼습니다. 1루수. 서건창은 이러면 답이 없어요. 골라내면서 볼내 출루입니다. 자, 이때 신민재를 썼어야 돼요, 사실은. 낮은 코스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홍창기가 2루타를 치죠, 여기서. 근데 1루 주자가 박동원입니다. 들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사실 이게 끝내기가 됐어야 돼요. 떨어지는 안타. 박동원 추월하고 뛰는데 3루. 여기서 달렸으면 죽었죠. 그리고 신민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 이닝에서 3루 돌아 아웃당한. 배트를 냈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1루에서 세이브. 신민재가 이 경기를 끝냅니다. 빠르긴 정말 빠릅니다. 공이 도착하기도 전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했는데 지나갔어요. 나중에 느린 그림 보면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뱅뱅 타임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몸이 지나갔어요. 공이 오기도 전에. 자, 과연 이 판독에 따라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타구는 사실 김혜성 선수가 처리하기 상당히 힘든 타구였고 그러니까 쳐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죠. 왼손 타자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런 타구가 우선 1루에서 네, 넉넉한 세이브였어요. 결정이 됩니다. 두 번의 비디오 판독. 죽었다 태어난 신민재가 틈을 살렸습니다. 트윈스의 신바람이 5월 더욱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5대4 LG 트윈스가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LG 트윈스의 승리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키움 선수들이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왜 세이브야? 근데 나중에 느린 그림을 보면요, 신민재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원래 하지 말라는 슬라이딩이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고 몸이 지나갔는데 공이 아직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건 인정한다니까. 근데 아니 세상에 이러냐고. 야, 나는 무조건 나오면 대놓고 한 루 더 간다. 글쎄요. 천천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경하면 전생에 내 다리 내 나가 틀림없다. 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그 키움하고의 3연전 내내 뭔가 그 LG 팬들 입장에서는 이 야구가 막 이게 맞나? 계속 고개를 갸웃 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요일 날은 그래서 뭘 할까 했는데 마침 이날도 사건이 터집니다. 이영재 주심과 전준우 사건. 일단 들어보시죠. 전준 선수가 웬만해서 이제 잘 잡힐 때는 안 오는데 물어본 거 아니냐고 또 롯데하고 이영재 주심은 사연이 있죠. 이영재 주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전준우가 네, 분명히 스트라이크 존으로선 볼인데 그림으로 보면 볼 맞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애매하게 때렸어요. 땅볼 강승호. 잠시 후에 정규 이닝 두산 베어스의 마지막 4회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근데 두산 투수 김명신이 이닝 교대 예. 왜냐? 이영재가 싸우러 갔거든. 전준 선수가 웬만해서 이제 잘 감정 표현 안 하는데 네. 전준우는 물어본 거잖아 이러고 있고. 입장에서 판정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심했다고 좀 느낀 것 같고요. 네. 야구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이영재 주심이 지금 양아치 짓 한 거죠. 예. 이번에도 초구 선택 그러나 지금 타구가 굴절되면서 중견삼까지 갑니다. 2루심 이제 이영재 심판이 맞았어요. 박경수의 유상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베이스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때 롯데가 항의를 안 해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강등당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영재 주심이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그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할 이제 오재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재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재원은 이 얘기를 했죠. 좌우야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근데 문제는 높낮이다. 예. 높낮이에서 주심들이 특히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이제 오재원은 이 거침없는 발언들 중에 지금 박찬호 거는 제가 봐도 살짝 좀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 스트존이 항상 문제긴 한데 이영재 주심은 저는 정말 양아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영재 주심 저 그전에는 보면은 야 그래도 크보 심판 중에는 뭐 이영재, 이민호 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양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뭔가 좀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건지 저도 솔직히 이제 나이에 오자 들어가면서 항상 아 나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돼. 저도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준우가 우리가 봐도 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왜 물어봐? 그거를 또 그 자리에서 바로 했던가. 이닝 끝나고 나서 전준우 다음에 렉스 다음에 이닝 끝나고 나서 그걸 쫓아가갖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떡하란 겁니까? 입 닫으란 겁니까? 크보 심판위원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전히 치해법권이다. 그럼 그러지 말고 니들도 노조 만들어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따낼 거 따내. 그리고 감시받을 거 감시받고. 아니 세상에 크보 심판위원회가 얼마나 개 역 같은 조직이냐면은 징계를 하던 뭐를 하던 심판위원장 지들이 알아서 하는 조직이에요. 아직도.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니들이 검찰이야? 진짜 검찰 같은 조직이에요. 크보에서.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심판을 내리든 올리든 뭐 하든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영재도 한 달 만에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기한 강등.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무기한이라는 건 영원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조만간 올라오겠구만. 그래도 그렇지 한 달은 너무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시즌 뭐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너 2군에서 반성해. 이 정도면 또 몰라. 한 달 만에 올라와서 그것도 롯데전에 올라왔고 한 던지씩 조직거리입니까? 야 네가 뭔데 스트라이크 존을 갖고 뭐 지랄이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양아치지. 예. 양아치예요 이거는. 네가 한동훈이야? 웃기는 놈이야. 예. 자 그리고 나서 기왕에 하게 된 건 이제 오재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재원도 자기가 얘기했더만요. 예. LG 팬들이 자기를 이렇게 성원해 주는 거 이거 너무 놀랍다. 네가 해설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해설을 잘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디스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다.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박찬호가 오재원한테 저 소리 들을만 하지. 저 첫 생각은 그랬어요. 왜 그랬냐? 오재원과 박찬호의 악연?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솔직히 박찬호의 해설 자질은 너무 떨어져요. 그런 해설은 저도 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죠. 아 파이팅. 이 씨발 이거 동네면 무슨 노인정 할배하고지 이게 뭐 장난합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얘기를 딱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수들을 바보 만든 게 한두 명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핀트가 어긋났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박찬호 해설 스타일 저런 식으로 해설하면 안 된다. 밑도 끝도 없는 해설이다. 이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박찬호를 딱 저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재원의 의도가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옛날에 그 볼넷 사건 때문에 박찬호와 오재원의 볼넷 사건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박찬호가 처음에는 박찬호의 명백한 실언이었죠. 처음엔 안 맞았는데 오재원이 맞았다고 우겨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박찬호가 그걸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제 했던 오재원의 발언이 야 박찬호가 이미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설위원 됐다고 지금 그걸 또 끄잡아내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프레임이. 예. 이거는 실수죠 오재원에. 예. 저 얘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는 해설하면 안 돼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가끔씩 나와갖고 뭐 코리안 특급 그거거든요. 그거 강백호 껌 씹는 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혼이 실린 해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혼이 실린 해설입니까? 그건 감정적 해설이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발 편집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크보에서 박찬호가 제일 싫다 이렇게까지 감정이 섞여버리면 그거는 좀 오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좀 일독을 권하고 싶은 게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초로 너 기사 그따위로 쓸래? 야, 네가 무슨 마이데일리에 무슨 그 할배들이냐? 요즘 기사 투가 거의 그렇습니다. 정초로. 왜 그래? 왜? 니도 크보 사무총장 하고 싶어? 적당히 하셔. 그런 거지 같은 기사도 있었고 그냥 사실만 전달하면 그게 기사니? 그거 그냥 감상문이지? 아유. 근데 인턴 기자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제일 볼만했던 게 그 일간 스포츠의 안희수 기자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오재원 뭔가 조금 이거는 빗나간 게 아닌가. 안희수 기자의 기사가 있거든요. 오재원 관련해서 저는 그게 그래도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치우침 없이 냉정하게 분석한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잠시 후에 또 이제 프리뷰 및 이제 저희 동생들 또 광고해 줄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 중간 광고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 5월 12일 1시쯤 보내드리고 있는 녹화입니다. 잠시 후 프리뷰로 뵐게요. 네, 자 이제 프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중간 광고를 좀 하자면, 저희 우리 98이 계속해서 목이 약하고 이제 뿌리는 미스트. 근데 이제 어제 저도 신청한 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미스트 이거 대박입니다. 뿌리면 진짜 뭐가 들러붙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전 한번 써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세스코 블루 하나 둘 하나 골뱅이 gmail.com 이게 이제 카톡 아이디인데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아마 5월 달까지만 특판가로 판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더 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금 물건이 생각보다 잘 팔려서 아마 5월 달까지만 특판을 할 것 같다. 특판이라는 건 세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로 카톡을 문의하시면 되겠고, 자 잊을만 하면 앨범 내는 우리 불PD 이번에 같이 대구 못 가서 아쉬워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우리 핵심 멤버인 교 선생이 일본 출장 가는 바람에 여기서 빠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뭉쳐서 갈 때는 다 같이 뭉쳐서 가야지 이게 누구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미친 척하고 나 혼자 갈까? 혼자 가는 거는 어쨌든 몸이 가벼우니까. 근데 여럿이 가는 건 나가리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미니 앨범으로 했던 서바이버가 있잖아요. 요거를 곡을 조금 더 추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식 앨범이 된 건데 그래서 인스타에서 야부 YABOO 아니면 멜론에서 야부 YABOO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번에 올렸던
음악들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 얘 원곡서부터 다 들으시려면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고 또 야부 이렇게 치시면은 이놈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발표했던 노래도 또 다 들으실 수 있고 아무튼 좀 많이 들으셨으면 해요. 저도 이제 주말에 얘 앨범 좀 쭉 한번 들어보고 이 중에서 괜찮은 노래 있다 그러면 제 방송 때 좀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라도 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제가 해주는 게 홍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 광고 2개 약 2분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뷰인데 이게요 지금 참 큰일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T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길이 안 보여요. 당분간은 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NC랑 키움은 안우진이 출격하죠. 아무튼 키움은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죠. 왜냐하면 안우진만 나오면 이상하게 져요. 바닥 안 터지면서. 이런 건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안우진, 요키시, 후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NC가 KT한테는 수입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NC는 아무래도 이제 그 4, 5, 1 선발로 가는 거고, 키움은 1, 2, 3 선발. 투수 쪽은 분명히 키움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키움의 빠따력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한 이닝에 9점 뽑다가 어느 날은 한 경기 내내 빵점이었다가 이러면 안 되죠. 안우진한테는 좀 키움의 빠따의 도움이 좀 절실하다. 그래야 주말 시리즈를 키움이 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롯데랑 KT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유일 홈 6연전이 KT다. 근데 벌써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롯데한테 한 번이라도 더 지게 되면 5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홈에서 6연전을 하는데 자 박세웅 대 고영표인데 고영표의 어깨가 정말 무지하게 무겁다. 왜? 지금 사실상 KT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한번 좀 선발로 기대해볼까? 제가 볼 때 고영표뿐이에요. 벤자민하고 슐서도 지금 해롱해롱 되고 있죠. 소영준 시즌 아웃이죠. 그러면 고영표, 배재성, 엄상백인데 엄상백도 지금 들락날락하죠 자꾸. 그러면 일단은 소영준 자리에 배재성을 올려서 채워넣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지금 KT는 선발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영표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LG는 이지강, 삼성 백정현입니다. 이지강이 지난번처럼 또 한번 잘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딱 하나입니다. 그냥 공격적 피칭 해야 돼요. 맞으면 할 수 없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더 망가진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은 백정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정현 그리고 이제 삼성도 지금 5선발을 누가 나올지 모르죠. 일단 또 이재희는 군대 갔고 그래서 이제 뭐 최하늘도 올 수 있고 뭐 누구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G는 이지강, 켈리, 플러코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백정현 5선발 뷰캐년이에요. 그러면 삼성은 일단 오늘 이겨놔야 LG한테 그래도 한번 위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오늘 치면 거꾸로 LG는 최하 위닝이 되는 거죠. 야, 만약에 경기를 가게 되면 토요일 날 가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수업 뛰어보면서 저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한번 결심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창원 갔을 때도 켈리 선발이었었거든요. 보게 되면 또 켈리인데 그렇네요. 기아하고 두산입니다. 2위이 김동주예요. 2위이 얼마나 볼질 안 할 것인가. 이건 여기가 관건이죠. 그죠? 왜? 일요일날 양현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의리가 오늘 이기면 제가 볼 때는 기아가 위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근데 이의리가 또 볼질 또 말로 변태 하다가 만약 두산한테 덜미를 잡힌다. 그럼 이 시리즈는 알 수 없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일이나 김동주나 오늘 이기는 팀이 거의 위닝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장민재하고 박종훈이 붙는 한화 대 쓱인데 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원호 감독이 지금 외국인 코치까지 싸그리 다 내쫓아내고 처음으로 치르는 이제 경기가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최원호가 감독이 되면서 또 이 오그레디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변수겠죠. 일단 수베로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추정인데 수베로는 오그레디를 원치 않았던 걸 수도 있죠. 오히려 이게 갈등의 폭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외국인 누군가를 영입하는 건 프런트의 몫이죠. 특히 손혁 단장의 몫일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야 단장 어디서 이딴 걸 데려왔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최원호는 오그레디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이 될 거예요. 왜? 오그레디는 지금 1군 복귀했거든요. 근데 수베로는 스타팅으로 쓰질 않았어요. 예. 이런 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래서 한화는 코칭 스텝이 이제 어떻게 되냐? 예. 이미 뭐 내정이 돼 있었죠. 이대진이 스코로 올 때, 이대진은 스코 계속 하거나 아니면 감독 대행이겠구만. 근데 감독 대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원호가 말아먹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수석 코치는 그냥 이대진이죠. 예. 그리고 투수는 박승민 1군 불펜이 메인 코치로 올라온 거죠. 예. 뭐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동걸 피칭 퍼포먼스 코치가 불펜 코치가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1루 베이스는 전상열, 예, 그리고 3루는 고동진. 예, 옛날에 고동진, 네, 그 정찬원 정건우 싸움 때 제일 먼저 선봉으로 부다다다다 달려오다가 삑살이 나갖고 잡혀졌던 그 고동진이죠. 아직도 웃겨 씨. 예, 그렇고 타격은 이제 정현석, 예, 퓨처스 타격 코치가 1군에 와갖고요. 김남영 타코하고 둘이서 공동 1군 타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훈 옹의 아들 박윤 반면 2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대진 수석, 김정민 배터리, 최윤석 수비 코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2군 감독은 누가 하냐? 아, 여기 또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유이 아버지. 예. 김성갑 잔류군 총괄 코치가 2군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베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예. 아,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 다 할 사람들이구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수베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베로에 대한 비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3년 차인데도 아직도 투수 보직이 안 정해지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거는 맞아요. 수베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쫓아냈어야 됐는가. 이거는 계속해서 좀 그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화가 이렇게 좀 납득 못 가는 감독 경질 타이밍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때 한화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팀.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염감께서는 내가 혹시 전생에 전설의 고양이 이광기가 아니었냐. 예. 내 다리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뛰면 그걸 누가 몰라요. 제발. 예. 왜 이렇게 맨날 위태로운 야구를 하나. 그런 것도 좀 문제입니다.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저 혼자서라도 대구를 갈까 말까. 예. 제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번에 못 가면 저는 한 7월까지는 갈 그게 없어요. 그러긴 하나 이미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나가리가 난 이 마당에서 어떡할까? 지금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죠.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도 요거 팟캐스트 버전으로 빨리빨리 편집해서 아무래도 팟캐 버전 땐 편집이 좀 빠르죠.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리 야옹이 시기가 예, 아무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